김문수로 뭉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3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앞대가리 숫자가 2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진 두 자릿수인데 말이죠.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신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일요일날 있을 토론회에서 완벽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승기를 잡는 뭔가가 던져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토론회에서는 이 실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살이는 이재명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을 보이지 않게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려는 이준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뭔가가 언론의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바뀌었다. 그 바람의 맛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재명이 본인이 이번 대선에 승리를 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작업, 친문 숙청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좌파 언론이 돌변했습니다. 이 하버드 똥개 이준석을 향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좌파 진영 내 권력 투쟁의 구조를 보면 약간 그동안에 해왔던 선에서 확실하게 다른 이재명식의 투쟁이 좀 보이는데요. 상징적인 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이재명이 우뚝 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무엇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재명의 독재적 기질과 대선 이후에 이 친문의 숙청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버드 똥개 이준석이 이 숙청 대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대선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친문 대학살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그 이상의 강풍이 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 위험한 인간은 이제 양산 책방의 저 할배다라는 겁니다. 같은 진영이다라고 해서 문재인을 눈 감아주냐? 아닐걸요. 이재명은 말이죠. 확실하게 보복합니다. 보복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보수 정당 김문수 후보가 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양산 책방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면 다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학살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청의 전장을 향해서 칼날을 들었다 정도로 저는 좀 이쁘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이 첫 타겟이 놀랍게도 같은 진영 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현주가 이 홍준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이 지지선언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말이죠. 써먹고 바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똥개입니다. 하버드 똥개는 이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언론들이 이 이준석을 비호해 왔죠. 그래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도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빤한 하버드 학력 사기에 대해서도 언론은 일제히 침묵했죠. 그리고 이 데스크에서 킬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거나 또 협조적 행보를 보였던 이 언론이 등을 돌렸다. 이 좌파 언론의 공격의 타겟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이건 오다입니다. 이 이재명의 킬 오다다. 라는 거죠. 본격적인 정치 보복과 내부의 숙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버드 똥개와의 밀월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체 판은 문재인의 그림자를 완벽히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버드 똥개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 아닐까? 문재인 정권에서 상대 정당의 당대표를 하면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야 함에도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두 번의 가출을 하고
어찌됐든 이 문제인 거 꽤나 끈끈합니다. 과학고에서 수학 성적이 97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인 노무현 라인 타고 하버드에 과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교 1등 하던 학생들 다 제끼고 전교 97등짜리가 과학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다. 그래서 하버드 4년 유학 장학금 특혜 받고 하버드 갔습니다. 하버드 간 건 사실이죠. 거기서 뭔 짓거리를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귀국 이후에 계속해서 뭡니까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이 90도 폴더 인사 문재인에게 하면서 충성심을 과시해 왔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요 제 사진이 있습니다. 문재인하고 만날 때 말이죠. 보통 국회의원 뭐 악수 정도하고 가벼운 목례 정도인데 이 하버드 동계 이준석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말이죠. 문재인을 만나면 90도 허리 꺾어서 인사합니다. 요때만큼은 참으로 참한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아유 저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아유 충성합니다. 문재인 각하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인간이 지금 좌파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준석을 미워하던 톤에서 갑자기 이중 플레이, 혼란 유발자, 거짓말하는 인간, 거짓말의 정치인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 명백한 지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킬 오다. 문재인을 지우기 위한 이 오다가 시작된 것이다. 그 첫 제물로 이준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일요일날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이가 이준석 아가리 제대로 매섭게 털어라는 사인을 또 던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고 싶으면 김문수 제대로 공격해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한때 보수 진영에 몸을 담았던 이현주, 정치철새 이현주 이번에 민주당에 배지 달았죠. 최근까지 이재명과 타협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곁에서 끔 얼렁얼렁거리고.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의 유세 현장을 보면요. 이현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현주가 이재명의 관심을 또 받고자 홍준표 지지 세력이죠. 홍파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고요. 민주당에서는 이 홍파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책사 역할을 하던 인사들 모조리 팽당했죠. 우습게 됐다라는 겁니다. 좌파는 철저히 순혈주의입니다. 배신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 빌려 쓴 얼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는 말이죠. 친문이었는데 배신해서 국민의힘 갔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와서 이재명에게 딸랑딸랑 거리니까 이거는 이중 배신자로 분류가 된 거죠. 가장 가깝게 볼 인물이 아니다. 지금은 금배지 주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독서를 내뱉으라 라는 이제 책임을 준 거죠. 그거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버린다라는 거죠. 이준석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명태균과의 카톡을 폭로했습니다. 좌파 언론 직접 칼을 든 순간인데요. 아마 이준석이 가장 후덜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5일 오늘입니다. 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이준석 이 카톡을 공개하겠다. 정치인의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예고한 상황입니다. 조회수가 터지겠죠. 이 뉴스타파가 터뜨릴 이준석과 명태균의 공천 개입 카톡 지난번에 터뜨렸던 내용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라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도라이가 저였습니다. 본인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도 명태균에게 카톡을 보냈고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겠다라는 캐소리 했죠. 그래서 제가 네가 개냐? 김건희 여사를 왜 무냐? 네 학력 비리는 그냥 아포스티유 공증 하나 던지면 될 일을 김건희 여사를 물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뉴스타파가 터뜨렸던 내용은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준석과 뭐 아삼육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했고 이준석을 가장 옹호해 왔던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 봉지욱 기자가 말이죠. 갑자기 이준석을 향해서 칼을 들었다라는 건 사실 누가 봐도 좌파 진영 내부에서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준석도 이제 이용 가치가 끝난 인물로 분류가 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친문으로 이준석이 분류가 되고 이재명의 독주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이며 정권 재창출 후에 절대 함께 갈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도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죠. 이준석, 한동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정치판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내부 총질, 외부 총질로 정치판에서 또 밥 벌어먹고 살겠죠.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들의 가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 그 판에서 놀고 자빠진 건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유아독존입니다. 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은 친문 학살은 시작됐고요. 지금 당장 충성한다라고 해서 곁에 뒀더라도 나중에는 제거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 패턴은 그냥 단순합니다. 단순해. 쓸 때는 쓰고 버릴 때는 흔적 없이 버린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의 의문의 죽음이 많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문재인의 하버드 동기 이준석, 좌파로 전향했다고 우파 갔다가 대가리 깎고 꼴값을 떨었던 이원주, 이준석 모두 제거 대상이다라는 거죠. 아마 양산의 책방 할배도 떨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정권을 잡는 순간 문재인 그림자들은 모두 지워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말이죠. 오로지 이재명의 세계만 남기려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재명이 꿈꾸는 건 말이죠. 협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독주입니다. 이 이재명이 원하는 건 정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면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은 사라질 겁니다. 친중 친북의 행보를 한 국가가 번영한 나라가 있나요? 한번 말할 수 있으면 말해보라지요. 자유진영에 분류된 국가들은 번영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진영 국가, 그러니까 친구가 중국이고 친구가 북한이고 친구가 러시아인 국가들 어디 잘 사는 국가 있습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는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요. 사회가 박살나는 것도 있지만 숙청 시스템은 시작됩니다. 대법원장을 300명 뽑는다. 3,000명을 뽑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베스가 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 사법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권력에게 쓴소리하거나 권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다 없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재명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가겠다 하겠다라는 대선 공약들을 보면요. 조금만 머리가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박살내는 공약들이다라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누는 세상, 배급받고 주는 대로 처먹고 살아. 너네들은 개돼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이 공약들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요. 숙청 시스템은 가동됩니다. 지금의 동지들이 언제든지 배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드럼통 정치가 현실화된다라는 거죠. 일단 10개월 남은 대선, 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지 않는다라면요, 이 이재명의 장악, 대한민국의 소멸, 이것이 현실화된다라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본인을 오롯이 던졌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외쳤고 우리가 한남 대첩을 이어갔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스톱 더 스틸과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그 뜨거운 심장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문수로 뭉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룰 따위도 필요 없죠. 이기는 놈이 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